조윤선 전 장관 정무수석 할 때 독대 한 번도 못했다. 8개월 동안이던가요? 못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추측컨대 국정농단 문제가 이미 불거지기 시작했을 시기에 드라마 등 지금 뭐 3편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드라마 추천했던 것이 문자 이번에 재판 과정에 드러난 것인데 대통령님 시간이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 이것은 지금 드라마죠. 또 예능 프로 삼시세끼 시즌 3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이거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 밖으로 좀 알려진 게 없는데 이 3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방영됐던 시기를 보니까 10월경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분석이요. 이 10월이라는 것은 2016년 10월이죠. 그런 국정농단 관련 문제가 그 전에 7월 달에 다른 어느 방송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고 10월경에 이미 언론들에서 부했고 10월 24일에는 이제 그 태블릿 PC가 불거지면서 확장되기 시작해 어쨌든 간에 그 무렵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혼술 남녀 마침 얘기하니까 박 전 대통령의 혼밥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 내용이 어려운 지금 직장 생활들의 애환을 좀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질투의 화신 또 이 제목이 이상하게 연결이 되네요. 배신과 연결된 얘기. 어떤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나중 시기는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만은 10월 24일 날 이때가 지금 이제 그 TV를 통해서 태블릿 PC 관련 얘기가 보도가 됐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무수석 시절에 예. 대통령과 독대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나요? 대통령님과는 뭐 회의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계제. 아이고, 따로 독대하던 게 따로 독대는 이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 계신 사이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그럼 것으로.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네. 지금 뭐 정무수석 8개월 이상 활동 안에 대통령을 독대도 한 번도 못했다던 조윤선 전 장관 이렇게 3편을 추천해서 보냈던 속내가 뭐였을까 배경이 뭐였을까 더불어서 정규제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내가 받겠느냐 국정에 바쁜데 이렇게 답변했던 내용 2개를 합해가지고 본 소감을 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 드라마 2개, 그러니까 질투의 화신하고 혼술남녀는 결과론적으로는 남녀의 로맨틱 코미디를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보시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 프로 아니겠습니까? 다른 프로가. 삼시세끼 같은 프로를 보시면서 머리를 식히세요. 저희가 복잡하고 힘든 이 국정농단 사건은 아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박 전 대통령이 봤을까요?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제 추측이고요. 아마 보셨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정규제 TV까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구 부인하는 이유는 본인이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말씀이겠죠. 예. 한때 뭐 길라임 얘기 나오면서 드라마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었죠. 서양호 소장. 네, 저는 제 소망이자 바람이자 그랬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기대인데요. 아하. 문화부 장관으로 문화적 충원을 한 게 아니었을까. 혼술 남녀는 혼밥 그만 드시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세요. 질투의 화신은 배신의 정치로 남을 그만 규정 짓고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정치하세요. 삼시세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정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충원으로 해석하고 싶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못 알아듣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 많이 본다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규재 TV에서 한 얘기는 그거죠. 일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드라마 많이 보신 거예요. 네. 이것도 뭐 형 오늘 여러 가지 하죠. 박상명 교수. 네. 이상하게 오늘은 서영호 소장이 발언에 공감이 안 가고 음양 효과에 공감이 갑니다. 평소는 저런 정도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왜 그런지가 참 궁금한데. 뭐 또 너무 완장찼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준엄하게 한마디 했는데 저는 이것을 거래의 기술 또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윤선 거래의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향을 아는 분이에요. 같은 또 여성이고 그 청와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겠습니까? 독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명세기 정무장관이고 또 명세기 정무수석을 정무수석 장관인데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얘기 뭘까요? 이 드라마는 박 대통령 취향에 딱 맞네. 요즘 이런 거 본다 그러던데 새 풀 있지? 쟤네 들어야지 하면서 세계를 적어준 거죠. 세속적으로는 처세의 기술을 뭐 이렇게 일종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과 거래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재경 교수도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 비슷한 생각이세요? 당연히 박상병 그 박사님 말씀이 맞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기보자. 심기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뭐 독대 안 했다고 하지만 화면 사진 보니까 정말 친밀하고 심지 보호자 저게 둘 다 아마,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게 그 메일로 끝없이 이제 소통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친밀한 관계고 그 정규제 TV에서 드라마 안 봤다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마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는 드라마 열심히 봤어요. 소추된 이후에는 탄핵에 대비하느라 뭐 되게 바빠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드라마를 못 봤을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12월 9일 이전에는 본 것 같아요. 확실히. 탄핵 소추된 이후에 안 봤다. 그 얘기를 아마 정규제 TV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나. 네, 강신혜 변호사의 생각은. 네, 아까 정규제 TV에서 많이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봤다는 건 사실 인정한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조윤선 장관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도 뭐 독대를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고 어쩌면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무료하고 또 이때는 국정농단도 불거지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울할 때는 드라마가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정무 실장 얘기 안 했나요? 예. 한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드라마나 예능을 잘 안 보시는 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윤선 장관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막 그 소름이 좀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혼술남녀는 월요일, 화요일 드라마입니다. 10시 합니다. 질투의 화신은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입니다. 10시에 합니다. 삼시세끼는 금요일에 하는 예능입니다. 이거 확인했어요? 월요일, 아니, 이거 확인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 이정무 실장은 많이 보시는구나. TVN이고 질투의 화신은 SBS, 삼시세끼는 TVN입니다. 자, 몇 시 하는 지금 건데요? 10월달. 삼시세끼는 아까 지금 혼술남녀부터 제가 좀 설명 길게 드렸는데 기사 쓴 적 있었어요, 이거? 아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8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 드라마 두 개와 이 예능이 겹쳐지는 시기가 딱 10월 달이에요. 작년 10월에 월화수 목금에 이 일정표 방송을 이렇게 보라는 식단을 그냥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한 게 아니라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방송 표를 누군가 이렇게 늘 짜줬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이 조윤선 장관이 대신해서 짜준 겁니다. 야, 우리 이정호 실장님이 탄핵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해서 세계를 추천했던 얘기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어느 선덕급의 역할을 이 부분에 아니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보셨나 봐요. 그 박수로 책을. 위축되지 마시고요. 월화 수목 그거 다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놀랬죠. 사실은 다 이렇게 짜준 거예요. 혹시 그거를 보신 거 아니에요? 또 아니 혹시? 제가 봤을 때 혹시 조윤선 장관한테 조언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넘어가시죠, 다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드 관련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뭐 사드 문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지금 보고 누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김관진 전 안보실장하고 지금 한민구 장관
청와대에 가서 조사받으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이제 사드 추가 반입 왜 이제 보고가 왜 누락됐나 이것인데 어제 그랬었죠. 사드 추가 4개에 대해서 반입된 것에 대해서 비공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중간 과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는데 사드 이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제는 안보실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초안에는 이게 만들어졌다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구가 삭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련 정책실장을 국방부 정책실장을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에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관련 얘기를 이제 듣게 돼서 알게 됐으나 뭔가 애매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 한민구 장관을 만나서 질문을 하니까 한민구 장관이 거기 부처 총책임자인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제는 마침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했었고 국방부에서는 관련 보고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연 왜 한민구 장관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을까? 정말 몰랐을까?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자료화면 보고 답을 듣기로 하죠.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철 안보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 사드 얘기를 들여왔다면서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현재 이 일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부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윤영찬 홍보 소통수석이죠. 이름 국민소통수석. 네, 국민소통수석 얘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한민구 장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내용까지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맨 처음 신임 정의용 안보실장이 질문을 했을 때라는 것인데 이정구 실장하고 박상병 교수는 이따 맨 나중에 좀 서로 제가 비교해 보려니까 답변을 하시고 서양호 소장 먼저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사드 그까이 건 뭐 대충 뭐 2기나 4기나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 것이다. 처음에 2기만 시험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유고시의 권한 대행을 통해서 따라서 그때 아예 6기가 한 세트가 들어왔다라고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2기만 얘기한 것 때문에 아마도 4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그 캠프에 미군 내 캠프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얘기할 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옆에 노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 관련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게 25일이 사실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 얘기가 없었었죠. 그래서 왜 이게 제대로 얘기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국가 기밀인데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에 그 이 현안 보고하는 브리핑에서도 역시 이 얘기가 빠졌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이 한민국. 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조사를 들어와서 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이재경 교수. 이게 말입니다. 그 사드 배치의 정당성 여부 문제가 아니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이슈 현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2주,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이제 와서 저런 게 이제 그 보고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작년에 사드 문제 때문에 국회에 보고 왔을 때 제가 몇 차례 뵌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아마 지금 표정 보십시오. 당혹스럽죠. 근데 저분이 사실은 저랬을 때는 상당히 알고 아마 말 못할 뭐 사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걸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시침이 뗀다는 말이 딱 맞아요. 모르는 척 딴전 부리는 태도죠.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한 표현은. 네. 근데 기회를 3번이나 있었어요. 김관진 그 전 안보실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LSC 소집했을 때도 있었고 네. 대통령한테 보고할 기회가. 그다음에 한민구 장관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현직 장관인데.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왜 이랬느냐가 정말 앞으로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가안보 그 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을 네. 군 출신 인사로 아마 국방부에서는 세게 밀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1차장, 2차장이라든가 또 뭐 국방비서관, 아직 군비통제비서관, 평화군축통제비서관 아직 그 임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군이 그동안 국방부가 주로 해왔던 그 역할 출신들이 해왔던 부분들을 아마 좀 상당히 외교 라인 쪽에서 맡게 되는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반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이런 보도도 일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 점을 주목해서 앞으로 철저히 진상은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군기가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 국방부나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철저히 아마 군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이걸 엄중하게 조사해서 네.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강철의 변호사.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 시기를 놓친 것을 이제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무시라고는 아니래도 상당히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에게 뭐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면 되지 내가 당신께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는 네. 그 정도 뭐 반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구정부의 인사들이 이 신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어떤 조금 구조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혼술남녀 관련 포함해서 드라마 얘기했던 이정근 실장이 상당히 실력 발휘를 했었는데 현재 선도를 맡고 있는 박상병 교수하고 이정근 실장 어느 분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지 이정근 실장. 저는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그런데 청와대의 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이 현재 이 보고 대국민 보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26일 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군기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정부는. 그래서 국방장관부터 소환하고 또 뭐 모든 어떤 이 관계자 소환해서 제대로 밝힌 다음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어떻게 했죠? 어저께는 충분히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사기가 있는 걸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숨겼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알아서 대통령께서 대노했다. 그런데 오늘 보고는 좀 달라요. 네. 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보고의 누락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부분에 지금 이 귀추가 그러니까 눈길을 모으는 게 하나는 이거예요. 네. 두루뭉술하다. 저는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문구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두루뭉술한 거죠. 그러니까 누락됐다면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사기를 아예 언급을 안 했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사실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 두루뭉술하게 했다. 이야기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문구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굳이 국방장관과의 오찬 내용에서 한 부분만을 딱 해서 이렇게 밝혀야 되느냐. 예. 저는 그것도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네. 박상병 교수. 앞에 TV 드라마 얘기할 때는 굉장히 쏙쏙 들어왔는데 저 대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사드 문제는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고 새 정부와 국방부와 가장 현안적인 현안입니다. 이 대목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보호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뭔가 당분간 숨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숨겨야 된다. 며칠이라도 단. 그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숨겨야 할 상황이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방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물먹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아예 이걸 빼버리면서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이 내용이요? 우리만 몇 명만 알거든요. 우리가 보고하면 모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못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초안에는 4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놨었어요. 그걸 일부러 빼버린 겁니다. 네. 그 제가 짧게 이종근 실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팩트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5월 26일 날 보고 받은 후에 이게 미흡해서 저녁에 바로 이상철 1차장이 부릅니다. 불러서 확인해요. 거기서 일단 추궁해서 확인이 돼요. 전문 분야 장관은 그건 다 했죠.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만나서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 냈고 대통령이 이게 무슨 얘기냐. 표현이 뭐 충격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걸 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추가로 얘기하실 분. 예,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왜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 통수권자이고 지휘 통제 계통에 있는 용어인 재검토, 규명, 확인, 보고 이런 얘기 쓰지 않고 충격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쓴 이유는 아마 지휘 계통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NSC 수차례 회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자문회의 국방부 보고, 정의용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자 이 문제는 군지휘 체계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촉발시켜서 국방부 국방개혁의 단초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지금 긴급 소환해서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조사 처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자칫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여기서 뉴스와이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통 종합 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